하면 바탕화면을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1.rvt라고 저장이 됐어요. 프로젝트 1.rvt라고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자격 시험 볼 때도 내 컴퓨터로 내 노트북으로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 끝나고 필기시험도 아마 외부로 다 번호 클릭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실기시험은 종이 프린터 된 종이 있으면은 내비 열어서 뭐 해보고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으로 .rvt 저장하고 밖에 나가면은 감독관이 USB 꽂아가지고 이 프로젝트 1.rvt를 가져가서 평가해서 풉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파일 해놓고 발행 저장해놓고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따라하지 마시고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바탕을 저장하면 얘는 RT2로 저장돼요. 랩이 템플릿이라는 뜻이거든요. 템플릿은 또 뭐냐? 좀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템플릿 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나는 동그라미를 잘 예쁘게 그리고 싶어. 크기별로. 그러면 이 템플릿 자를 사용하면은 쉽게 원을 그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톤을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그리는데 네모를 그리고 싶어. 이 템플릿 자를 쓰면 네모가 반듯하게 잘 나와. 쉽게 만드는 건데 레빗에서도 보면은 세로 작성해서 템플릿은 건축을 설계하기 가장 좀 쉽게 만들어온 템플릿이 건축 템플릿이라고 보면 되고 구조를 모델링하기 좋게 도면화하기 좋게 만든 건 구조 템플릿, 기계, 전기, 배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쉽게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 그 템플릿이에요. 근데 BIM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건축 템플릿을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게 제일 가령 아까 자로 보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제일 많아요. 기본 기능으로. 그래서 바탕에 보면은 RT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놔두면은 감점부터 받기 시작해요. 이건 RVT로 저장해야 되는데 RT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파일을 열 수는 있어요. 열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확장자명 RVT 그 다음에 아까 템플릿 파일 내가 그 회사의 기준을 만들어서 쫙 뿌리고 싶다 하시면은 RT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서 뿌리면 됩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템플릿, 그 다음에 초고층 템플릿, 학교 템플릿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이거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레빗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되게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 스케치업도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하면은 책상, 의자, TV, 조명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가 되잖아요. 레빗도 마찬가지로 레빗 패밀리 파일을 의자, 책상, 에어컨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장돼서 쓰이는 게 레빗 패밀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패밀리인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얘는 레빗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안 하고 패밀리 파일이라고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한번 열어서 볼게요. 레빗을 새로 시작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한 번 더 새로 열어볼게요. 새로 작성, 건축 템플릿 프로젝트 확인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우리 파워포인트도 이런 리본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메뉴가 있고 메뉴를 누르면 밑에 아이콘들이 싹 바뀌어요. 이게 리본 메뉴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이 많지만 우리가 CAD를 배울 때도 카피 아니면 로테이트 R, R로 그 다음에 무브 M, 필렛, 트림 쓰는 것만 주로 써요. 레빗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쓰이는 것들은
메뉴에서도 앞에 있고요. 그다음 아이콘들도 앞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아이콘들의 기능을 다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거 많이 쓰이는 것들을 위주로 잘하면은 됩니다. 뭐 벽, 문, 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이거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랑 이 구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특성창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작업창이고 오른쪽에는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탐색기의 윗부분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윗부분을 클릭한 채로 특성 밑에다 이렇게 쭉 갖다 놓으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네, 이렇게 약간의 예시가 보이긴 하는데 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기본 메뉴긴 해요. 레빗을 설치를 하면 특성창이 왼쪽에 위에 있고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왼쪽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작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모니터가 이렇게 와이드로 넓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성은 왼쪽, 작업창은 중간에, 탐색기 창은 오른쪽에 이렇게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 구성에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 구성대로 이렇게 두고서 써볼게요. 패밀리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뷰가 있고 이 뷰를 가지고 도면화, 평익 단면도도 만들어요. 뷰가 있고 그다음에 탐색기 창에 보면은 일람표가 있어요. 일람표는 수량 뭐 이런 것들. 지금 이 건물이 프레콘 빌딩인데 의자가 총 몇 개 있을까요? 이런 거는 BIM에서 수량 체크를 해보면은 한 번에 딱 나오겠죠. A 의자 100개, B 의자 30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랩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일람표로 해보면은 그런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트는 도면을 할 때 우리 아까 타이틀 블럭 도면의 안에 내용이 있고 사각형 박스 해놓고 있는 게 이 시트거든요. 시트 도면을 주로 만들 때 시트를 합니다. 그 밑에 패밀리가 있어요. 이거는 라이브러리인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맨 뒤에 있으면 조금 더 화면을 확대를 해볼까? 첫날이니까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배율을 150%로 좀 더 키워볼게요. 패밀리 왼쪽은 특성창, 오른쪽은 중간에는 작업창, 오른쪽은 탐색기, 프로젝트 탐색기. 이것도 탐색기라고 그러죠. 네, 컴퓨터 안에 전체적인 파일이 어떻게 있는지 보는 것도 이것도 탐색기라고 해요. 이거 파일 탐색기. 여기서 있는 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 탐색기를 써서 봐요. 지금 내 프로젝트 새로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건축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 안에는 이런 패밀리들이 쭉 있어요. 자, 여기서 가구, 경사로, 계단, 기둥, 기초, 난간, 덕트, 문, 바닥, 배관, 벽, 수목, 주차장, 창, 커튼홀, 환경 이렇게 많아요. 요거는 패밀리의 카테고리예요. 레빗에서는 이런 기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요거는 내가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가구 카테고리에 있는 패밀리는 가구에 있어요. 가령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패밀리라고 했잖아요. 앞에 김씨가 있고 뒤에 박씨가 있고 뒤에 송씨, 유씨 쭉 있잖아요. 이 카테고리를 성씨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구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구라는 성씨 안에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있어요. 의자 가족, 의자 사무실 1가족, 사무실 2가족, 의자
작업, 책상 가족, 가구들 중에 여러 가지 가족들이 쭉 있어요. 그 안에 다시 플러스를 누르면 얘는 혼자 살아요. 의자 가족에는 의자 혼자 있어요. 책상 사무실 가족 안에는 3명이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아들. 그리고 이 가족은 이 사이즈만 변경이 되고 뭐 약간의 이미지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해가지고 책상 사무실 가족 안에는 10명도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한 명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다른 라이브러리 개념하고 다르게 레빗에서만 패밀리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성씨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레빗에서 쓰는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해진 성씨가 있잖아요. 성을 갈아버리는 사람, 바꾸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어요. 가구라는 성씨에는 이만한 가족들이 있네요. 많은 가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족도 있고 가족의 구성원은 3명. 어떤 데는 1명. 어떤 데는 계속 1명이네요. 어떤 데는 3명. 어떤 데는 2명, 4명. 가족마다 가족 구성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름을 레빗 패밀리라고 불러요. .rfa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이 쓰던 거를 여기 안에 집어넣고 쓰기도 하고 파일로 라이브러리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레빗 카페도 있었는데 레빗의 라이브러리는 어디서 다운받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빗에서는 라이브러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보시면 뭔가 가구를 우리 건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이 영문판은 인서트라고 돼 있고 한글판은 이제 삽입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패밀리 라이브러리 로드, 패밀리 로드 이거는 이제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파일에서 패밀리를 로드 시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예요. 옛날 버전에는 요거만 있었는데 요즘 버전에는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는 저는 요거 쓰는 거 뭐 좋다고 보고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레빗에 쓰는 카테고리는 동일하죠. 아까 그처럼 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무조건 패밀리들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가구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반 모델 안에다가 내가 만든 패밀리를 넣으면 돼요. 자, 가구를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패밀리들이 있는데 패밀리들을 가령 뭐 소파, 펜시 얘를 로드를 시키면 지금 들어왔죠. 소파, 펜시 패밀리 안에 가구 안에 소파, 펜시 이게 들어왔어요. 얘는 2명이 가족 구성원이네요. 사이즈가 1650짜리, 2134짜리. 레빗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바꿔도 사이즈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패밀리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1650 숫자 누르면 작은 소파, 2134 누르면 큰 소파.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복제를 시켜서 뭐 3300짜리 만드는 세 가족이 되고 더 긴 장소파를 만들 수 있겠죠. 가족 구성원을 쉽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패밀리예요. 생각보다 나는 더 많은 걸 원한다. 여기 있는 걸로는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은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기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기록하라고 안 하는데
사이트 이름, 사이트 주소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BIM 오브젝트.com. 네, 물론 사인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저만 한번 봐볼게요. 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과 연동이 돼서 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느 정도 되게 되나요? 에스컬레이터. 네, 탈센크루프 이거 많이 보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업체잖아요. 그런 데서 TK 엘리베이터, 뭐 LG나 뭐 현대나 그런 건 없나? 그런 업체들에서 레빗 패밀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레빗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모델링을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물론 에스컬레이터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층고가 높아지면 층고 값을 바꿔주면은 이 길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층고가 작다 그러면 짧아지고요. 패밀리들은 이 타이슨그룹 에스컬레이터 플랫폼이라는 가족을 다운받으면은 길이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여러 가지 가족 구성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주로 파는 제품들 팔고요. 근데 이게 제작 회사에서 팔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서 너무 디테일하게 해놓기도 해요. 쓸데없이. 그래서 그냥 유저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많이 쓰느냐. 레빗시티.com이 좀 오래 있고 그 다음에 좀 심플하게 사용하기가 좋은 파일들이 많아요. 레빗시티.com 이것도 한번 저장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BIM-오브젝트.com, 이번에는 레빗시티.com. 여기서도 가구, 퍼니처. 그래서 퍼니처도 침대가 있고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파는 제품이 아니라 유저들이 이런 것들은 심플하게 우리 프로젝트 할 때는 편하게 넣기 좋겠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올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편해요. 그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 레빗 파일에서는 이렇게 버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레빗 2024를 써요. 지금 2025인데 왜 2024를 써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2024를 쓰거든요. 레빗 버전 2024. 근데 패밀리 파일은 옛날 파일들을 많이 올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업로드 시켜서 한 이유가 제일 크겠지만 레빗은 버전 다운이 안 돼요. 가령 CAD 같은 경우에는 2024에서 .dwg로 저장된 거는 CAD 2022에서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레빗 2024에서 저장한 거를 레빗 2022에서 열려면은 못 열어요. 이거는 오토데스크의 그 돈 벌기 정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버전을 업데이트 시켜야 새로 구매를 해야지만이 되게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발상에 아니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상에 안 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는데 상위 버전을 하위 버전 프로그램이 절대 못 열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레빗 2024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아이디를 드렸잖아요.
집에 가서는 2025를 집에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2025에서 내가 뭔가 장난을 해봤어요. 저장을 해가지고 이 지금 강의실의 노트북에서 열어보려니까 안 열려요. 상위 버전의 25 버전에서 작업한 거를 24에서는 절대 못 열어요. 그러면은 우리 레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모델링 안 하거든요. 인천공항 할 때는 이 정도 40명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BIM으로 모델링해요. 특히 삼성 반도체 현장은 역시나 2만원 40명 된 인원이 모델링을 각자 파트 부분을 막 해요. 모델링을. 그런데 누구는 22를 쓰고 23을 쓰고 24를 쓰고 25를 써버리면은 모델링 이게 뭐 25를 쓰는 사람들은 나머지 거를 다 열어볼 수는 있지만 22를 쓰는 사람은 나머지 프로젝트 작업한 거를 열어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우리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레비 2024를 씁시다 약속을 하고 시작하고 끝까지 그걸로 가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레비 2024를 설치한 이유는 되게 레빗에 이제 약간 속설이 있는데 짝수 버전이 주로 제일 안정적이더라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제가 퍼뜨리는 건 아닌데 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회사들이 설치된 걸 보면은 2020, 22, 24 그다음 앞으로 곧 나올 올해 5월달에 나올 거예요. 26 주로 짝수 단위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건축 구조 설비 조경 토목 실내 건축 안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설계사 시공사 CM PM사 그다음에 관공서 다 같이 열어봐야 되잖아요. 같은 버전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짝수 단위로 이렇게만 열읍시다 하고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열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 24를 쓰는데 나만 조경회사가 23을 써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은 조경 파일을 볼 수는 있지만 조경회사는 나머지 건축 구조 파일을 못 열어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24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런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구독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우리도 매년 구독해서 하고 있어요. 40달러씩 교수님, 네. 질문 하나. 그럼요. 혹시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을 아카이빙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속 최신화를 시켜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이 버전으로 놨다 그냥 그때 네. 업데이트를 아카이빙 하는 경우는 그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그 버전을 계속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가령 우리 2002년도 2010년도에 프로젝트를 해서 건축 구조 설비 다 2010 버전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 허가 넣는 것도 2010으로 허가 넣고 그러면 2010으로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냥 이거는 변동 없이 납품한 거니까. 근데 지금 현상에서는 모든 그 회사들이 2024를 쓰고 있잖아요. 2010은 그대로 놔두고 24로 버전업을 시켜서 이때는 프로젝트 하는 건 아니고 열어보기만 하는 거라서 10은 그대로 하고 24 두 가지 버전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돼요. 2010 버전을 24에서 열면은 업데이트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좀 들어가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24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패밀리 파일들을 이렇게 플랫폼이 좀 없어요. 몇 군데 생기다가 욕심이 생겼는지 유료화했다가 사용자는 안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해외 업체들이 워낙 전 세계 사용자들이 있어서 이런 광고만 해도 돈을 버는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라이브러리가
플러리 레빗닷컴 뭐 이런 것도 검색을 해보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한번 아직 생각이 안 나서 나오면은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저도 잘 사용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한 군데가 있는데 조금 환기를 위해서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많이 졸려하실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있는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사거리가 이쪽은 영등포구, 이쪽은 동작구, 여기는 구로구, 여기는 관악구, 좀만 내려가면 금천구예요. 이 5개 구에서 온 사람 있어요?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에서 온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좀 가깝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좀 멀리서 왔다 하신 분 있어요? 되게 뭐 어디서 왔어요? 남양주 독소에서. 네, 저희 누나가 사는데 독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오나요? 지하철 타고 오나요? 잠실에서 2호선 갈아타서. 더 멀다 있어요? 남양 독소보다? 네. 마석도 거기 물 좋은 데인데. 그러니까 실제 먹는 물이 좋은 데. 독소에서 좀 더 가면 마석도 이제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거기는 진짜 찾편이 어렵겠다. 더 먼 데는 없나요? 뭐 저쪽 인천 쪽도 있을 거고 수원 쪽도 있을 거고 파주요. GTX A가 개통을 했지만 서울역까지밖에 안 되니까 좀 힘들구나. 물어본 게 우리가 이제 오늘 빼면은 72일 남았는데 전체 80% 이상 출석을 잘 해야지만이 수료도 되고 훈련도 받고 뭐 다 좋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 수업 따라오기 힘들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이 화면에서 2023까지는 이런 디자인으로 썼어요. 근데 2024부터는 새 레비톤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으로 첫 화면이 바뀌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정렬 기준이나 검색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는 것 뿐이고요. 위에는 모델링을 프로젝트를 할 때 열기 세로 작성 있고 패밀리도 열기 세로 작성 있어요. 근데 왜 반대가 아니야? 세로 작성이 있고 열기가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레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근해서 그다음에 내일도 또 출근하고 저장하고 이게 더 반복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열기가 더 위에 상위에 있어요. 아까도 아이콘도 그렇지 상위에 있고 왼쪽에 있을수록 많이 쓰는 거거든요. 최신이고 그래서 열기가 더 많이 쓰는 버튼이고 세로 작성은 프로젝트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패밀리도 기존에 있는 패밀리를 열어보고 수정하고 하는 게 더 많지 패밀리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경우는 덜하기 때문에 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세로 작성 누르고 탭을 누르고 누르고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나는 이런 화면이랑 다르다 하시면은 아마 색깔이 다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레벨의 기본 색깔인데 요즘 크롬도 다크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레빗도 파일에서 파일 쪽 가서 조금 옵션에 가보면 그래픽 쪽이나 색상 쪽에 보면은 밝음이 아니라 어두움 이걸 내려볼게요. 작업 표시줄은
확인 누르면 이렇게 어둡게 돼요. 캐드 화면이 이런 화면 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캐드 화면처럼 검해져요. 근데 저는 이 레빗의 기본이 왜 하얗게 되냐면 그래픽 색상에서 밝음으로 가는 이유가 스케치업은 약간 회색이었나? 라이너도 약간 회색인 것 같은데 3D 객체를 하기에는 좀 밝은 패턴이 눈에서 뇌에서 인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선 객체나 이런 것들은 눈도 편하기에는 검은색이 낫기도 해요. 근데 캐드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친근적이다 하면은 다크로 가셔야 되는데 전 기본 값으로 이렇게 하얗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일람표, 뷰를 만들고 추가로 뭐 애드인, 플러그인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는 쇼컷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쓰이는 것들이 아주 작은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령 뷰에 가보면 이 3D 뷰가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주 쓰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거는 맨 위에 중간에 있는 거는 내 레빗의 버전, 이 버전이 레빗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버전을 쓰느냐, 뒤에 .2냐 .3은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 기능 차이 뿐이지 2024.2로 저장하나 2024.3으로 저장하나 둘 다 열어볼 수 있어요. 버전이 중요하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내 프로젝트의 이름이 있어요. 저는 프로젝트 3인데 프로젝트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빵빵 프로젝트, 빵빵 신축공사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뷰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평면도 1층 평면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뷰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버전, 프로젝트 이름, 뷰 이런 수로 나오고 내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레빗도 앱스토어가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카트 모양 앱스토어를 누르면 건축 설계용, 레빗용 여러 가지 무료 앱도 있고 유료 앱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레빗의 이제 고인물들은 내가 좀 이런 API 좀 만져가지고 유료 앱들을 뭐 월 29.9달러에서 팔아먹고 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국내 시장은 워낙 적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API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해외까지 영문화 해서 해외 기준에 잘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최대한 크랙을 써가지고 무료로 쓰려고 하는데 해외는 이제 무료면 더 의심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쓰는 경향이 더 많으니까 일본 유료로 주로 쓰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 설계 쪽에서 무료 앱 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들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앱스토어도 이쪽에 있어요. 메뉴들이 이제 쭉 있고요. 건축 제일 많이 쓰는 거가 이제 파일 저장하고 열기하고 인쇄하고 그다음에 DWG나 PDF로 내보내고 나비석으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건축 탭. 건축 탭이 제일 많이 쓰이겠죠. 이게 레빗은 건설하는 쪽에서 건축 설계석에 많이 쓰니까 벽, 문, 창 이 순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거의 잘 안 쓰이게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건축물 보면 벽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기려면 벽으로 구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만 있으면 안 되고 조명도 있고 환기도 되려니까 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구성 요소는 가구나 다른 것들 집어넣기 위해서 구성 요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벽으로 지탱이 안 되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있어야 되고, 또 비가 들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붕이 있어야 되고, 또 조명도 달고 에어컨 달려면 천장이 있어야 되고, 바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순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커튼월이 있고요. 떨어지지 말라는 난간, 경사로는 장애인 램프 같은 거,
경사로 있고, 그다음에 1층에서 2층 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램프 갈 때도 경사로 쓰기도 하죠. 구조는 구조에서 제일 구조 계산도 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가 제일 뭐라 그랬지? 제일 중요해요. 뭐가. 근데 저는 사실 구조에서는 바닥이 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이, 순살 자이 하면서 바닥이 무너지는 뭐 무량판 구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람이 직접 발을 딛고 있는 하중을 1차적으로 받아주는 바닥이 제일 중요하고, 또 바닥을 또 하중을 지탱해주는 그 다음에 보가 중요하고, 또 보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나 벽이 중요하고,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철골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도 있고, 또 철골보, 철골 기둥도 있을 거고요. 기초 부분도 독립기초가 제일 많이 쓰이겠죠. 기초 바로 밑에 있는 독립기초.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기초, 줄기초 이것도 많이 썼어요. 옛날 건물은. 요즘에는 그냥 온통기초, 매트기초, 슬래브기초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LOD 400 뭐 이렇게 되면은 시공 정도 되면은 모델링 안에 철근도 다 집어넣는데, 레빗은 이 철근 넣는 거가 모델링 하는 품에 비해서는 효과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입하는 거 1을 투입했으면 최소한 1.1은 뽑아내야지 일을 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철근 같은 경우에는 2를 투입해도 한 1.5밖에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별로 효과는 없는데, 이 철근을 꼭 넣어서 해달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DLEH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할 때 철근을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철근 물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데도 있어요. 구조고요. 그다음에 구조에 관련돼서 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골보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도 보이는데, 철골끼리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볼트 접합을 하든 용접을 하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스틸. 요즘에는 구조물 벽체도 프리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프리캐스트 나오고 있고요. 근데 스틸이나 프리캐스트는 그냥 구조 하나로 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은 MEP 쪽이에요. 덕트,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런 공기 터미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플렉시블 덕트, 자유롭게 왔다 갔다 자바라처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배관을 고정시키는 가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MEP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들 있고, 기계 장치도 있고, 배관, 위생기구, 변기, 소변기, 그다음에 소방에 들어가는 스프링클러, 전기선 와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전기 장치, 콘센트, 조명 설비 이런 것들이 MEP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덕트,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다음에 여기 공기 터미널, 그 다음에 위생기구, 대변기, 소변기, 욕조, 그 다음에 전기선의 와이어는 웬만해서 모델링 잘 안 해요. 우리도 이 천장을 하나 뜯어서 보면은 전기선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전기선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모델링 된 대로 시공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중요한 전기선이나 다발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전기 케이블 트레이를 써요. 인터넷선, 파워선, 케이블 트레이는 모델링을 합니다. 주요 전선이 있는 전선관을 써서 전선관 이런 거는 모델링 하고요. 이게 MEP. 그 다음에 합의 쪽에서는 레빗 파일 안에 레빗, 또 그 안에 레빗을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냐, 러시아 인형 구조처럼 레빗 안에 레빗 계속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개의 레빗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예는 뭐 초고층 할 때 뭐 밑에 포디움 부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구조 따로, 기계 전기 따로, 뭐 소방 따로, 뭐 건축 마감 따로, 외피 따로 뭐 이렇게 각각의 따로 만들어서 결합시키기도 하고요. 레빗 링크가 있고 IFC 링크는 우리 아키캐드나 다른 BIM 툴을 레빗에 집어넣을 때 IFC 링크를 하고요. 캐드 링크는 도면 같은 거를 레빗에 깔아서 쓸 때 캐드 링크 쓰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우리 역설계할 때 레이저 스캐닝으로 그 좌표를 찍은 것들을 레빗에 가져올 때 그런 때 씁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2D 이미지, PDF나 이미지나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들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석 부분부터는 그냥 얘는 좀 업그레이드된 캐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드에서 라인 그리고 서클 그리고 2D 요소들은 이 주석에서 다 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캐드에서는 그 기능을 잘 안에 설정을 해주면은 연동되면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레빗은 이렇게 좀 자동화된 2D 선들, 뭐 2D 기호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은 캐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면화할 때 씁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은 덕트합력 소실 보고서, 뭐 그 다음에 구조 해석, 그런 해석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들어가고 그런 해석. 건축 설계 쪽에서는 이 경로 해석 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피난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33번에 앉은 사람이 1층으로 피난을 하려면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저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계단을 내려가고 몇 미터가 걸리는지 최대한 단거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듯이. 그러면 이게 1번 코스가 있고 2번 코스가 있는데 뭐 이쪽에 있는 사람이 1번 이렇게 뭐가 피난할 때 탈출구까지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럼 중간에 문을 하나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 해석 이런 걸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데 메스 작업 앤 대지 메스로 하기도 하고요. 지형도 이제 메스로 하게 돼요. 2024부터 지형을 메스로 하게끔 되거든요. 메스. 그 다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파일 하나에 DWG는 써보신 분 있겠지만 DWG를 누가 서버에서 열고 있어. 딴 사람이 수정하기가 안 돼요. 그냥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서 수정해서 그러면 또 이거 한 파일 관리가 어려운데 레빗은 파일 하나에 1명, 2명, 3명, 4명 무한대까지는 되는데 무한대까지 안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한 파일을 너는 기둥 그리고 너는 바닥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공동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공동 작업이 있고 모델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잘라 보기도 하고 하는 뷰가 있어요. 또 전체 모델링의 물량을 파악하고 뭐 그런 게 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뭐 변수 주고 단위 설정하고 뭐 설정하는 부분이 관리 쪽에 있고 나머지는 뭐 추가로 애드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눌러보시면은 건축 구조가 제일 많이 쓰이고 뒤로 갈수록 거의 안 쓰이고요. 건축 구조에서도 앞에 부분이 많이 쓰이고 구조가 많이 쓰이고 뒤로 갈수록 안 쓰입니다. 자, 이 구성을 보면은 자, 여기가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작업 공간은 내가 나무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를 하나 만드는데 요거는 현미경으로 이파리를 이파리에 엽록소가 몇 개가 있고 이게 자세하게 보는 게 마이크로 쪽으로 자세하게 보는 게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무가 있는데 전체 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매크로
보는 게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어떻게 속성이 있고, 요거 아이디가 뭐고, 이 안에 특성이 뭐가 있고, 요거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뷰가 몇 개고 있고, 뭐 모델링 전체 의자는 총 몇 개고, 도면 몇 장이고, 이런 것들 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건축 탭에서 또 다른 게 해볼게요. 건축 탭에서 벽체를 누르고 그냥 요 중간에 나무 그리는 데다가 작업 창조 치수 상관없이 클릭 두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ESC 한 번 더. 자, 한 번만 더요. 이거 한 사람은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에서 벽체 누르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왼쪽 클릭, 그 다음에 또 왼쪽 클릭, 그 다음에 ESC. 이게 잘 안 되시면은 보여주세요. 그렸으면 뭐 저는 두 개나 그렸는데 하나만 그렸다고 생각하고 벽체를 하나 클릭을 해보면 이 벽에 대해서 특성, 이 벽은 기본벽이고 외벽에 스틸스터드 벽돌벽이고 얘는 벽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그려졌고 얘는 1층에 옆레벨에서 그 다음에 이 위의 층은 뭐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높이는 8m짜리, 그 다음에 벽체가 기울어진 건 아니고 수직으로 들어와 있고, 벽체도 뭐 수직으로 된 것도 있고 기울어진 것도 있고 뭐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건축에서 벽을 그렸기 때문에 구조 계산 안 하는 비내력 벽이고, 길이는 12m. 변할 수 있어요. 저랑 다르게 10m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00m 그리는 분도 있을 거고, 길이는 10m, 면적은 80제곱미터, 옆면에 대한 80제곱미터겠죠. 8m에 10m짜리면 80 맞네요. 그 다음에 최적은 28세제곱미터. 이가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적은 28세제곱미터. 벽체에 대한 아이디가 있을 거고, I2C GUI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특성에 좀 상세하게 나와요. 벽체 하나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일람표나 이런 데서 벽체 수량 산출하면은 벽체가 뭐 100개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저랑 좀 다르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빨갛게 보이게끔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파랗게 보이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파일에서 옵션에서 아마 색상 선택을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가지고 그렇게 보일 거야. 기본적으로는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누르면 파란색 이렇게 보일 텐데, 여러분한테 나 지금 뭐 선택했는지 강조드리기 위해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여러분도 빨간색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레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좀 다루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줌을 이렇게 휠을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 줌인, 줌아웃이 이렇게 되거든요. 줌인, 줌아웃이 휠을 통해서 되고요. 근데 지금은 평면 상태예요. 1층 평면도 평면 상태인데, 우리는 모델링을 할 때 스케치업을 하든 라이노를 하든 3D로 뭔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누르느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아주 조그만데
계집 모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얘를 누르면 3D 화면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은 게 이 뷰 탭에서 요 3D 뷰예요. 다시 해볼게요. 1층 평면도에서 뷰 탭에 이 계집 모양 3D 뷰를 누르면 3D로 됩니다. 여기서도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레빗은 모델링을 해서 도면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 뭔가 모델링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렌더링도 하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색깔을 좀 보면서 모델링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는 방법은 맨 아래 이쪽에 뭐 1대 100, 1대 200, 그 옆에 세 번째 직육면체 모양에 클릭해보면 와이어프레임, 음선, 음영 처리, 색상 일치, 텍스처 사실적 있는데 가장 보기 좋으면서 시스템도 많이 조화가 안 걸리는 거는 음영 처리. 눌러주시고 줌인, 줌아웃하면 이제 콘크리트에 뭔가 벽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회색일 때보다는 좀 더 친근해진 것 같기도 해요. 음영 처리가. 자, 그 다음에 3D 화면이기 때문에 돌려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돌려보는 방법은 Shift를 누르고 휠키를 한번 눌러보면 화살표가 뺑뺑을 돌게끔 보여요. Shift 누르고 휠키를 눌러서 돌려보면은 이쪽 면에는 보니까 벽돌이 있고 이쪽에는 콘크리트 면인 것 같아요. Shift하고 휠키를 누르면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돌려보면서 확대.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정중앙에 놓거나 아니면 저 끝에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휠키만 눌러서 이쪽에 놓고 싶다, 이쪽에 놓고 싶다, 중앙에 놓고 싶다, 휠키만 눌러서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펜 효과라고, 펜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프트하고 휠키 눌러서 로테이트를 훨씬 더 많이 회전을. 근데 마우스에 이제 휠키가 잘 안 먹는다. 레빗을 하게 되면 휠키가 조작이 잘 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 위에 3D 큐브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걸로 돌려봐도 돼요. 이렇게 돌려봐도 되고 이렇게 면을 위에서 바라보는 거, 옆에서 바라보는 거 이거는 뭐 패드에서 쓰는 기능이니까.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게 24페이지에 쭉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예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비 속에서부터 한번 그냥 쭉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그렇게 필요 없는 기능들은 그렇게 많이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봐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3D 뷰 화면인데 내가 이거 벽체 하나 그린 거를 평면도에서 보고 싶으면은 이 탐색기 쪽에서 평면도를 누르고 1층 평면도 누르면은 1층 평면도에서 보이는 벽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음영 쪽에 보면은 벽체가 그냥 보이지 않네요. 그다음에 모델링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선이 너무 두꺼워요. 우리가 도면화를 할 때 중요한 부재는
붉은 선으로 우리 제도 요즘에도 제도 수업 받는 분이 있는데 건축사 시험 볼 때는 하죠. 중요한 거는 붉은 선으로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얇은 선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레빗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모델링 할 때는 다 얇을수록 정교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계집 옆에 가는 선이 있어요. 가는 선, 굵은 선. 단축키는 TL인데 단축키는 외우지 마시고요. 가는 선을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모델링이 가늘어져요. 3D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가는 선을 안 했을 때는 여기 선이 다 두꺼워 보여요. 그럼 뭔가 좀 디테일이 안 좋은데 가는 선을 펴보면 디테일하게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할 때 가는 선을 항상 펴놓고 시작합니다. 네, 또 여기서 CAD를 좀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레빗은 단축키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빗에서는 CAD는 주로 대부분이 뭐 T, 뭐 L, 옵셋, O 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게 기본 기능인데 레빗은 여기 위에 다 그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더 빨라요. 근데 워낙 자주 하게 되는 것들은 가령 도면을 할 때 치수는 넣을 때 많이 넣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단축키들은 한두 개 정도는 외우면 좋은데 10개 이상 레빗에 있는 단축키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축키가 어디서 있느냐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파일에서 옵션을 가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두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보면 키보드 사용자에서 키보드 단축키가 이렇게 쭉 있어요. 레빗에서는 많은 기능 중에 대부분 단축키를 설정해 놓고 있진 않아요. 많이 쓰는 것만 몇 개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DI를 전체 단축키 중에 제일 많이 써요. DI 치수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VV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픽 설정하는 건데 아까 가는 선 TL 그 정도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DI 하나만 그냥 단축키는 하나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1층 평면도로 가볼게요. 탐색기에서 평면도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아까 8m이기 때문에 3D에서 보면은 1층은 0레벨이고요 2층은 4m 높이고요 지붕층은 7,600 근데 벽체는 8m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면에서는 어떤 걸 표현하느냐 지금 제가 앉아있는 눈높이가 여기가 1200이에요. 모든 모델링 한 거를 이 평면도에서는 1200에서 단두대로 그냥 칼로 그냥 싹 썰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그 잘린 부분을 표현한 게 평면도입니다. 1.2m. 그거는 왜 1.2m냐면 아이나 그 다음에 성인이나 그 키에 딱 중간값이 1.2m거든요. 아이든 어른이든 그래서 평면도 1.2에서 다 잘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 벽체가 8m가 아니라 1m다. 밀리미터 단위를 씁니다. 건축 설계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써요. 우리 스페이스 X, 테슬라 이것처럼 나노미터까지 쓰지 않아요. 밀리미터 단위만 쓰니까 우리 정교하진 않아요. 모델링이 1m만이라고 볼게요. 벽체를. 그래서 1층 평면도를 보면은 아까랑 달리 보여요. 이거는 단면선이 아니라 벽체에 인면선이 보이는 거예요. 1.2m에서 잘랐기 때문에 단면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1.2m보다 아래에 있는 1m 라인에
인면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건축설에 대해서 인면선, 단면선을 알고 있죠. 근데 이 벽체를 내가 2m만이라도 높이면 잘라서 단면선으로 이 재료들이 다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 평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 쪽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인면도는 남측면도. 남측면도 가보면 여기도 음영 처리로 보면은 음영 처리를 했는데도 색깔 변화가 없네요. 뭔가 회색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남측면도 동측면도는 벽을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일 거고 북측면도는 반대편 보이게 될 거예요. 우측에 이런 브릭 벽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대칭 모양 3D 뷰는 여기 있어요. 3D 얘를 1층 뷰 갔다가 3D 뷰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뷰에서 천장 평면도가 있어요. 되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1.2m에서 잘라서 아래를 보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1.2m에서 잘리면 벽체가 잘리고 그 다음에 칠판도 잘리고 TV도 잘리고 아래를 내려가요. 근데 아래를 내려보기 때문에 위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도면을 표현이 안 되잖아요. 천장 평면도는 반대로 한 2.6m에서 잘라서 위를 바랍니다. 그래서 1층 천장 평면도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2000몇에서부터 위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1층 평면도 얘는 벽체가 2m이기 때문에 1층 천장 평면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2500 그러면은 천장 평면도에도 벽체가 보이긴 하네요. 잘라서 위를 보는 겁니다. 천장 평면도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네, 4분 남았는데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조를 줄 건데 건축 설계하신 분, 건축쟁이라고 하면은 그 건축쟁이들은 1.6m에 잘라서 관심 있는 거는 아래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면을